안녕하세요. 서울나의 여성의원의 이희선, 정현정, 김명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임신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속설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반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 원인 검사를 해도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뭐 15%, 20% 이상이니까 내가 원인이 뭔지, 누가 원인인지 이런 거에 집착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임신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잠자리를 마치고 나서 뭐 소변을 바로 보시는 분도 있고 오래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실제 의학적으로는 부부관계를 가지는 그 사이에 진짜 발빠른 정자들은 나팔관까지 후루룩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혹시나 체위에 따라서 정액이 뭐 자궁 안까지 도달을 안 하는 체위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는 좀 아픈 체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체위는 좀 피하는 게 좋고. 방광염이 자꾸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관계 전후로 소변을 바로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바로 가면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시는데 정말 빠른 정자는 2분 안에 나팔관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엽산이고요.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을 하시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기형하고 엽산 결핍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의 성적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이노시톨 영양제를 맞아요. 드시는 게 일단 배란 장애와 함께 또 난자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배란 유도제를 먹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영양제는 이노시톨을 챙겨 드시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를 봤는데요. 정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햄버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제한된 영양소를 갖고 있는 데다가 보기는 붉은 공기에다가 약간 태우고 맛을 내기 위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겠다. 통계적으로 증명된 건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을 태아의 성관별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 배아에서 성관별을 해서 임신을 시켜주는 것도 역시 불법이고 해외에 가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Y정자가 산에 약하고 수명이 짧다. 이거에 근거해서 그런 속설들이 있는 거거든요. 질을 뭐 알칼리로 세척을 한다든지 임신율만 떨어뜨리고 질의 염증만 일으키는 일이에요. 질의 염증이 생기면 임신에는 방해되고 자궁 건강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30대 정도면은 앞으로의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볼 수 있는 나이이면서 또 나이가 들수록 난소 안의 난자 수도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30세에서 35세 미만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벌써 38살인데 저는 늦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8살은 40살보다는 난자질이 더 좋고 난자수가 많고 45살보다는 더 좋겠죠. 그래서 45살 이전이면 가급적 난자 냉동을 빨리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30세 정도 되면 자신의 난소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 보면 이 난소 기능이 좋은 편인지 안 좋은 편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간단한 피 검사로 가능한 거니까 30세 정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팔관이 양쪽 다 막힌 경우는 시험관하기를 해야만 하죠. 그리고 정자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수가 적다든지 정소 안에 있는 정자를 수술적으로 꺼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을 해야만 해요. 특히 이제 자궁내막증이 흔한데 정도가 심할수록 시험관을 하시는 것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중간에 있는 많은 케이스들은 대부분 인공수정도 가능하고 시험관도 가능한 경우인데 자궁내막증도 아주 초기고 운동성도 약간 떨어지고 이런 중간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딱 그 성공률만 비교를 한다면 시험관이 거의 한 주기당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수정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쌓아서 안 되는 것보다 시험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관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3개월마다 하는데 과배란 유도를 한 경우에 그렇고 냉동 배아 이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달 쉬지 않나요? 현실적으로는 과배란 유도를 하면 기능성 낭종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몸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은 꼭 쉬라고 얘기를 하죠. 의학적으로는 43세 정도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35세부터 노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대략 한 10살 정도 늦게까지 왕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공익 광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경쟁 상대가 친구가 아니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의 세포처럼 건강해지려면 남편분들도 엽산, 미네랄 잘 드시고 건강식단하고 운동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피임약 자체가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난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낭성 난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피임약을 오래 먹었다가 끊으면은 임신율이 더 증가해요. 피임약을 드시는 중에 그 AMH라고 하는 난소 기능 그 수치를 또 재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드시는 중에는 저하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중단을 한 다음에 생리가 재개된 후에 다시 AMH는 검사를 하시는 게 더 정확도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피임약도 굉장히 용량이나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어요. 피임약을 장기로 복용할 때에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난자가 많이 나올수록 더 많이 아픈데 그 아프다는 게 난자 채취를 하고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난자를 또 하나 뽑는 게 아니니까 그날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적절한 진통제를 투약을 하면 금방 좋아지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사 맞으면 호르몬이 되게 많이 변하고요. 여성 호르몬이 급상승하면서 수분 저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1, 2kg 이상은 살이 찌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시술 후에는 대부분은 다 복귀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5, 6kg 이상 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시술 전후에 아무래도 활동도 줄이고 또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과다하게 드신다거나 뭐 이럴 때는 체중이 늘어나는 걸로 실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과배란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난소에 아주 작은 난자들이 모여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가상의 FSH 게이트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을 이렇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다음 달에 배란이 될 난자를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난자는 수십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중에 배란으로 소모를 하는 거는 500개, 1000개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배란을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사멸이 되는 부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정말 행복한 일을 좀 평화롭게 기다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뭐 반드시 시술이나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임신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너무 한두 달 만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평화롭게 기다리는 거, 그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언젠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릴렉스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난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혹시 오해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을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다 임신시켜주고자 또 옆에서 도와주는 많은 난임 의사들이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라헬이 여러분 옆에서 늘 도와드릴 거라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